예,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성만 의원을 검찰이 부른 데 이어서 오늘 검찰은 윤관석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식 하나 들고 있는 전황형 그 기획 수사 무리한 건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둘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냥 인천 들어가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한 입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이정근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닥달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수차례 그거를 거절해 왔습니다. 서로 돕자라는 취지로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준다는 구실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성만 의원 무소속 이후에는 이제 공개 소환이 됐고 오늘 윤관석 의원 비공개로 소환돼서 지금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투 10개를 준비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 요청했다. 이게 지금 윤 의원의 핵심 혐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이 바로 윤관석 의원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라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윤관석 의원을 소환했다는 것은 이제 수사의 핵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만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그 녹취록 내용을 다 들었는데 본인이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꾸 요구하는 걸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윤관석 의원의 그 녹취록이 그대로 지금 다 공개가 됐잖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그렇게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강래구 씨나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이제 이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을 많이 확인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특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 윤관석 의원 수사 끝나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해 수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거의 뭐 수사가 이제는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 전달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강래구 감사로부터 송 전 대표 보좌관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서 의원들에게 전화되기 전에 사실상 책임자, 이 돈 봉투의 책임자로 윤관석 의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구자영 차장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성만 의원보다도 훨씬 더 이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밝혔거든요. 뭐 3개 누구에게 뺏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통화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혐의를 벗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필요가 있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큰데 그러게요.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다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웅래, 이재명 두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줬는데 만약에 오늘 윤관석 의원이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고 뭐 이 수순대로라면 검찰이 좀 이 의혹을 윤관석 의원에게 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로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테고요. 이것도 꽤 잘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나오는 게요. 박성민 비서관님.
돈 받았다는 10명 특정됐는데 사실 언론에 단 한 명도 이름이 오르내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 친명계가 5명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돈봉투와 현직 의원 연루됐더라, 받았다더라, 혹은 친명계 누구더라라는 얘기 저희한테 지금 이름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위기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긴 합니까? 지금은 뭐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처음에 이게 그 JTBC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는 명단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돌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뭐 버전 1, 2, 3, 4가 막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돌아다니는 그 텍스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지목된 의원들이 직접 뭐 고소를 하거나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전화를 받거나 해서 해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급됐다 또는 뭐 연루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는 분들은 직접 다 해명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검찰이 이 명단을 밝힐지 안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만으로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이성만 의원 검찰 출석했고 지금 윤관석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럼 다음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니냐. 근데 아까 이성만 의원 얘기 중에 예. 녹음 파일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정근 전 부총장과 하는데 거절하기 위해서 약간 빈말한 거다 본인이 이런 취지의 해명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아마도 이제 검찰이 그 외에 그러니까 녹음 파일에 나온 목소리 외에 다른 자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발뺌을 하는 논리인데요. 누가 봐도 궁색한 논리죠. 명백히 그 녹취 파일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내일 갖다 주면 안 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저 사건 터진 지가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이성만 의원을 지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건데 예. 그 사이에 자료나 무슨 증거나 이거 없이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수색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내구 지금 회장 같은 경우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사실은 이미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관련된 진술을 다 확보했고 저 증거나 정황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이성만 의원이 조사 받고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